안녕하세요. 자, 앞에 난초 하나를 또 들고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만물인데 신화가 많이 컸죠. 여기서 이런 정도 모촉보다 더 넓게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 난실이 좀 빠른 건 좀 빨라요.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한 일주일, 10일 정도? 10일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빠른 건 빠르고요. 대다수 전체의 절반은 예년하고 같은데 그 이상하게 좀 빨리 나온 것들, 그건 품종 특성도 있을 거고 안정이 잘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잘 자랄 때 연료가 우리가 불을 뗄 때도 그 잘 탈 때 그 계속해서 연료를 보충을 해줘야 아주 훨훨 잘 타잖아요. 그것처럼 어, 또 우리 제가 요즘 그 주변 잘하는 지인이 청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청개를 키우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 거기도 이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먹이는데요. 엄청 큽니다. 굉장히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요. 역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랄 때 뭔가를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데요. 이때 제가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장마기간이잖아요. 장마기간은 사실상 우리가 광량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야외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특히 이제 자연 상태가 아닌 우리가 난실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햇빛이 많이 들 때 기점으로 대략 만녹수 전후로 이렇게 광량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조금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좀 빛이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 난초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그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동쪽 방향 아주 최상의 조건에서 키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서쪽 방향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동쪽 방향은 짧고 두텁고 이렇게 뭐랄까요, 염육도 더 두꺼워지죠. 뭐 그렇게 크는 반면에 서쪽에서 키우면 적외선이 많이 들어온 쪽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뭐 예를 들어 좀 이렇게 많이게 크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병행을 해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잘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잘 키우는데 그러면 장마철에 자 제가 이제 무기질을 하면은 우리가 하이퍼넥스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이퍼넥스나 그리고 다이나그로 뭐 그 외에도 다른 게 있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봄용이 있습니다. 보통 질소가 7 최소한 5 이상이 되죠. 7 뭐 높게는 한 10까지 될 겁니다.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써 있는 순서가 그래요. 그러면은 장마철에 계속 그걸 줘도 되느냐? 웃자라게 됩니다. 웃자라게 되기 때문에 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지금 질소 비료를 막 뿌려대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저 헛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 커요. 분명히 잘 큰데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쓰러진다. 그래가지고 또 병충해가 막 오기 시작하면 건조하면 또 건조할 때 오는 병충해가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벼 같은 경우는 뭐 도열병이나 이런 경우는 막 폭삭 다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만 세게 불어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여름 잠깐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그 소출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보 농사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요때쯤 되면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잿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 잿물이 그 상표 이름이에요. 어떤 분은 그 쟤를 우려서 이렇게 줍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도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분 얘기로는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잿물이 질소 거의 저질소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질소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각종 미네랄하고 인산 가리 성분은 충분하고. 예.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면은 하이폰엑스라면 가을용이 있습니다. 가을용하고 봄용을 섞어요. 뭐 반반 섞어도 괜찮습니다. 반반, 뭐 6대 4로 섞든 5대 5로 섞든 섞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기질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또 다이나그로도 무기질 중에 다이나그로는 아예 그 비율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유기질 비료를 줄 수 있으면 주라고 그러죠. 요즘 그 나이트로자임 대용으로 나오는 아카디언 29도 있고요. 그리고 동양란하고 고전식물 있죠. 지금 이제 고전식물은 약간 질소 성분이 좀 있어요. 그 동양란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 뭐 GK365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또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병행해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무기질 한번, 유기질 한번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장마 기간 내에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즉 이게 부족하면은 노대에 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이번에 안 오더라도 추가로 가을에 클 때 올 수도 있고, 이듬해도 또 옵니다. 빨리 그 뒤에 쪽이 그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빈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아주 빛이 좋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또 장마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름 끼는 날도 많고 비 오는 날도 많다. 그때는 뭐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질소를 최대한 좀 줄여서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질 같은 경우는 하이폰엑스나 다이나그로요. 무기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흡수 속도가. 반면에 유기질은 느려요. 왜 그러냐면 화분 안에 들어있는 우리 그 난균 트리코골드가 분해를 해서 그걸 나노 입자로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좀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질산태, 질소, 무기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쪽으로 그 분해가 돼야 흡수가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곧바로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유기질을 주면. 무기질을 주면 금방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정도들 거의 다 키웠을 걸로 보여요. 저는 이거는 중간 정도 되는데요. 이거보다 큰 것도 있고 이거보다 작은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저희 난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다 그랬죠. 예, 올해가 좀 빠른 편이지만 평상시는 굉장히 많이 늦습니다. 자, 장마철 그 영양제, 즉 비료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